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사탐의 지배자로 만들어드릴 사탐의 여왕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사회문화 문제풀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문제입니다. 늘 나오는 자연현상, 사회문화 현상 유형이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밑줄 쳐 있는 부분만 보고 푸시면 됩니다. 네, 기억부터 볼게요. 이는 홍합의 입에서 카테콜이라는 화학구조가 포함된 접착 단백질이 분비된다. 이거는 자연현상이죠. 다음, 젖은 표면에서도 안정적으로 접착한다. 이것도 접착하는 거는 카테콜 구조랑 관련된 거니까 자연현상입니다. 다음으로 연구팀은 이 카테콜 구조를 참고해 합성 접착제를 개발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거니까 디귿은 사회문화현상이네요. 리얼, 여러 생물체의 접착 단백질 정보를 조합하였다. 이것도 사문현상입니다. 마지막,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는 거 인간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도 사문현상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바로 선지 보겠습니다. 1번, 기억과 같은 현상은 인과관계가 분명하죠. 자연현상은. 2번, 니은과 같은 자연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한다? 아니죠. 요거는 사문현상에 대한 설명이고 자연현상은 보편성만 존재합니다. 3번, 디귿과 같은 사문현상은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요게 정답이네요. 4번, 사문현상은 몰가치적이다. 아니죠. 몰가치적이 아니라 가치함축적입니다. 5번, 미음과 같은 현상은 확실성의 원리가 아니라 확률성의 원리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2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료 수집이랑 관련된 문제네요. 연구자 갑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수업이 고등학생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설이 나오면은 독립변수랑 종속변수를 표시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독립변수 뭐죠?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수업입니다. 그럼 종속변수는 고등학생의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 모집단인 거 알 수 있고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수업이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렇게 화살표 표시를 해주시면 문제 푸실 때 훨씬 편합니다. 계속 볼게요. 땡땡 고등학교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갑은 선행 연구를 검토했다. 선행 연구 검토하는 거 무슨 방법이죠? 네, 문헌연구법입니다. 다음,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고자 5점 척도로 구조화된 검사지를 개발하였다. 이후 갑은 연구 대상자를 무작위로 100명씩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한 집단에만 한 달 동안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 전과 후 동일한 검사지로 두 집단을 이제 측정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죠? 실험법입니다. 다음으로 을의 연구 볼게요. 연구자 을은 갑의 연구를 검토한 후 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문헌연구법이네요.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을은 갑의 연구 대상자 중에서 활용 수업에 참여한 학생 20명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해서 학습 과정과 느낀 점, 활용 경험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이거 면접법입니다. 을은 기록한 자료를 해석해서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크게 어려운 점 없었고요. 선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의 연구에서 기억은 표본, 니은은 통제 집단이다. 기억이 뭐죠? 고등학교 학생 200명입니다. 갑이 조사한 사람들이니까 표본이 맞고요. 니은은 뭐냐면 활용 수업을 진행한 집단이네요. 이거는 실험 처치가 되었기 때문에 총대 집단이 아니라 실험 집단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을의 연구에서 디귿은 모집단, 리을은 실험 집단이다. 을의 연구는 문헌연구법을 한 다음에 면접법을 했네요. 을의 연구에서 갑의 연구 대상자 중에서 20명만 골라서 면접법을 한 거기 때문에 디귿 모집단, 리을 실험 집단 이런 거 다 틀렸고 그냥 리을 자체가 연구 대상자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3번, 갑과 달리 을은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수집 방법. 이거는 자료 수집 방법 자체의 특징이기 때문에
앞과 달리 을이 아니라 둘 다입니다. 4번 갑의 B의 을은 연구 대상자의 반응에 유연한 대처가 용이한 자료수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유연한 대처가 용이한 자료수집 방법은 뭐죠? 그렇죠. 면접법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볼게요. 을과 달리 갑은 연구 대상자와의 정서적 교감 형성을 중시하는 자료수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정서적 교감 형성을 중시하는 자료수집 방법은 어떤 건지 아시나요? 그렇죠. 이거 면접법입니다. 면접법에서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라포르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2번 문제 정답 4번이었고요. 다음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뭐 있죠? 그렇죠. 사회실제론과 사회명목론 이렇게 두 가지 있습니다. 밑에 보고 둘 중에 어떤 건지 잡아봅시다. 사랑의 성격에 관해 광범위하게 알려준 대중적인 신화는 사랑이 갑작스레 덮치는 격렬하고 한거불능한 감정이란 것이다. 그러나 사랑과 결혼에 대해 조사해보면 이내 큐피드의 반짝이는 화살이 오히려 계급, 소득, 교육, 인종 및 종교적 배경이라는 한정된 경로를 통해 강력히 유도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개인들로 하여금 사랑하고 결혼하도록 하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작용하는 것이다. 거대한 힘이 개인에게 작용한다고 했네요. 이거 뭐죠? 그렇죠. 사회의 실제론입니다. 선지 볼게요. 기억.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본다. 요게 실제론이네요. 기억받고. 니은. 개인은 사회에 의해서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고 본다. 이것도 사회 실제론이네요. 정답은 기억 니은. 이고 딕을 리을도 한번 보자면 사회는 개인 이익을 실현해주는 도구일 뿐이다. 이거 명목론이고요. 리을. 사회의 속성을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할 수 있다. 이것도 명목론입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1번으로 잡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다음 4번 볼게요. 다음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대중문화의 문제점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볼게요. 특정 예능 프로그램 형식이 인기를 얻으면 유사 프로그램이 제작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는 대중문화 생산자들이 손실을 피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반복해서 복제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제가 키워드죠. 다음, 대중매체는 자극적 콘텐츠와 기업의 광고를 지속적으로 전파해서 대중의 포모를 자극한다. 포모가 뭐냐면 유행에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심리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대중문화는 남을 따라가기 위해서 소비해야만 하는 상품으로 전락해서 대중의 소비 주체성을 약화시킨다. 첫 번째는 우선은 대중문화가 이제 복제되는 회귀라 현상을 이야기한 거고요. 두 번째에서는 유행이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제시하면서 모방 소비랑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문화의 회귀라, 복제 이런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 선지를 보면은 2번인 거 쉽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5번으로 넘어갈게요. 빈곤 문제가 5번에 나왔네요. 빈곤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각국에서는 사회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 개편에 앞서 빈곤선 측정 방식을 두고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이 사회활동에 참여해서 그들이 속한 사회의 통상적인 생활 수준을 누리는 데 필요한 자원이 결여된 상태인 A를 기준으로 기본적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 자원을 갖지 못하는 상태인 B라고 했습니다. A 뭐죠? 그렇죠. 사회의 통상적인 생활 수준을 고려하기 때문에 A는 상대적 빈곤입니다. B는 기본적 생계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절대적 빈곤이라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선지 볼게요. 1번. A는 각자의 소득 수준이 다른 사람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 요거는 뭐죠? 굉장히 중요한 선지입니다. 이거는 주관적 빈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운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은 둘 다 객관적 기준이 있는 객관적 빈곤입니다. 개인이 느끼는 심리 상태랑 관련된 주관적 빈곤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B는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요거 빈출선지죠. 절대적 빈곤은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A와 달리 B는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한다.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 둘 다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도 달리가 아니어서 틀렸습니다. 4번 A와 달리 B는 객관화된 기준에 의해서 규정된다. 아까 앞에서 상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 둘 다 객관적 빈곤이라고 했죠. 둘 다 객관화된 기준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4번도 달리가 아니니까 틀렸습니다. 상대적 빈곤이라는 그 명칭 때문에 이제 상대적인 거다라고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둘 다 기준이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5번 B와 달리 A는 전체 사회 구성원의 소득 분포 상태를 고려하는 개념이다. 이게 정답이네요. 절대적 빈곤은 그저 기본적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빈곤을 측정하고 있고 상대적 빈곤은 전체 사회의 이제 분포를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5번이 정답입니다. 6번 넘어갈게요. 다음 글에서 사회문 현상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 사회문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우리 뭐 배웠죠? 그렇죠. 기능론, 갈등론, 상상론 이렇게 3개 배웠습니다. 밑에 보고 옳은 거 골라봅시다. 새로운 사회 구성원을 맞이하는 방식 중 하나로 환대를 들 수 있다. 환대는 서로를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일종의 의례로 의미를 부여합니다. 기존의 사회 구성원과 새로운 사회 구성원 간 인사, 화답 등 몸짓과 말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이런 환대를 통해 기존 사회 구성원들을 새로운 사회 구성원들을 맞이하게 되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함께할 수 있다는 의미를 공유하게 된다. 사회 구성원 간에 서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거에 중점을 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상론이라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선지 볼게요. 기억, 행위자의 자율성과 능동성을 강조한다. 이거 맞네요. 니은, 다양한 사회제도의 상호 의존 관계에 주목한다. 이거 뭐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죠. 기능론에 대한 설명이어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상황 정의에 기초한 개인 간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이게 맞네요. 리을, 사회가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지닌다고 본다. 이것도 기능론에 대한 설명이니까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입니다. 다음 7번 볼게요. A, B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B는 관료제, 탈관료제입니다. 갑은 도서관에 적합한 조직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도서관 조직에서 이걸 본다고 합니다. 기능적 유연화, 의사결정 권한의 분권화와 같은 A의 특성을 강화하는 것보다 기능적 전문화, 위계의 서열화와 같은 B의 특성을 강화하는 것이 이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A는 뭐죠? 기능적 유연화, 의사결정 과정의 분권화, 이거는 탈관료제입니다. 기능적 전문화, 위계의 서열화는 관료제에 대한 설명이죠. A, B 잡았으니까 선지 봅시다. A와 달리 B는 공식적 규범에 의해 구성원들을 통제한다.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선지이고 중요한 선지니까 다들 표시 잘 해두시고요. 관료제가 뭔가 딱딱 정해져 있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공식적 규범에 의해서 통제한다라고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둘 다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관료제와 탈관료제 둘 다 공식 조직을 관리하는 조직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 조직은 공식적 규범에 의해서 통제되기 때문에 달리가 아니라는 점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A에 비해 B는 조직 내 무사안일주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무사안일주의는 관료제에서 더 발생하기 쉽죠. 그래서 가능성이 낮은 게 아니라 높습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B와 달리 A는 경력에 따른 보상을 중시한다. 경력에 따른 보상을 중시하는 거 뭐죠? 관료제입니다. 관료제에서는 경력에 따른 보상, 탈관료제에서는 성과에 따른 보상, 이렇게 잘 구분해 주셔야 되고 3번도 틀렸네요. 4번, B에 비해 A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용이하다.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건 탈관료제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A는 하향식 의사결정, B는 상향식 의사결정? 아니죠. 둘이 바뀌었네요. 탈관료제가 상향식이고 관료제가 하향식입니다. 정답은 4번이라고 하고 다음 8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 비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건 한번 쭉 읽고 나서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판기의 천국이라 불리는 갑국은 다양한 이유로 자판기 문화가 발달했다.
비싼 인건비 때문에 자판기에 자동화 기술이 발달해서 다양한 자판기가 널리 보급되었다. 이에 따라 골목 곳곳에 설치된 자판기가 가로등 역할을 하면서 범죄율도 감소했다. 자판기가 다른 영역에 영향을 미쳤네요. 요거 이제 자판기 문화가 범죄율을 감소시켰다. 다른 영역의 문화까지 영향을 준 요거는 문화의 어떤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문화의 총체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또한 리을, 도시화로 인해 각국 사람들이 비대면을 선호하게 되면서 자판기 산업은 발전 동력을 얻었다. 내지 이것도 도시화라는 변동이 자판기 산업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것도 총체성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더 찾을 수가 있는데요. 문화가 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변동성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그리고 주변 국가보다 동전을 결제수단으로 많이 사용하는 각국의 동전 문화도 자판기 문화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각국 사람들은 누구나 자판기에서 동전을 소비하는 것이 무거운 주머니를 가볍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누구나 생각했대요. 이거는 문화의 특성 중 뭐죠? 그렇죠. 공유성입니다. 이렇게 위에 제시문 내용 잘 분석해봤고 선지 볼게요. 1번, 니은은 비물질 문화에 해당한다. 자판기 기술, 이거는 물질 문화죠. 1번 틀렸습니다. 2번, 기역에서의 문화와 달리 미음에서의 문화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기역, 자판기 문화, 넓은 의미죠. 미음은 동전 문화, 이것도 넓은 의미입니다. 둘 다 이제 세련된 그런 문화 양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둘 다 넓은 의미여가지고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리을과 달리 비읍에서는 문화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한다는 속성이 부각되어 있다. 이거는 무슨 속성이죠? 그렇죠. 문화의 변동성입니다. 리을과 달리 비읍에서 변동성이 부각되어 있나요? 아니죠. 오히려 리을에서 부각되어 있고 비읍은 공유성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4번, 비읍과 달리 디귿에서는 문화가 상징을 통해 후천적으로 학습된다. 이거 뭐죠? 네, 문화의 학습성이라는 특징입니다. 근데 디귿, 학습성 드러나 있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5번, 디귿과 리을은 모두 문화의 각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이거는 뭐죠? 그렇죠. 문화의 총체성입니다. 디귿과 리을 모두 총체성을 찾을 수가 있었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으로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A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쓱 보니까 문화랑 관련된 거네요.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어떤 거 있었죠? 네, 그렇죠. 이건 3가지 있었는데요.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총, 비, 상입니다. 총체론적 관점, 비교론적 관점, 상대론적 관점 이렇게 3가지 있었고요. 계속 볼게요. 그림과 같이 모든 사회에는 퍼스널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공간을 넓게 유지하는 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좁은 간격을 허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만 봐도 어떤 건지 알 수 있겠죠. A는 총 비상 중에 그렇죠. A는 비교론적 관점입니다. 여기 아래쪽에 써줄게요. 왜냐면 땡땡국이랑 우리나라를 이제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론적 관점입니다. 밑에 을 보겠습니다. 땡땡국 사람들이 퍼스널 스페이스를 넓게 유지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고 비효율적이다. 우리나라처럼 이 공간을 좁게 유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훌륭하다. 이거는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 중에 뭐죠? 그렇죠. 자문화 중심주의입니다.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었어야 합니다. 병 볼게요. 저는 오히려 땡땡국 사람들처럼 퍼스널 스페이스를 넓게 지키는 것이 더 선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는 아직 미개한 수준이니 그들의 앞선 문화를 적극적으로 본받아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별로고 너네께 좋다 라고 하는 거니까 문화 사대주의라고 잡을 수 있었네요. 마지막에 교사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갑은 A를 활용해서 옳게 말했습니다. 문화 이해 태도 중 을에는 B가, 병에는 C가 드러나 있습니다. 자문화 중심주의가 B고 사대주의가 C네요. 밑에 선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문화 요소 간의 관계를 전체적 맥락에서 살펴보는 관점이다.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인가요? 그렇죠. 이건 총체론적 관점입니다. 근데 A는 비교론적 관점이었으니까 1번 틀렸습니다. 2번, B는 자국의 문화 정체성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는다.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국의 문화 정체성을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네요. 2번 틀렸습니다. 3번. 시는 문화 제국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문화 제국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자문화 중심주의입니다. 그래서 시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4번. B와 달리 C는 타문화와의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타문화와의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뭐죠? 그렇죠. 자문화 중심주의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짱이고 니네가 별로다 라고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랑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4번도 틀렸습니다. 5번. B와 C 모두 문화를 이해가 아닌 평가의 대상으로 본다. 그렇죠. 자문화 중심주의랑 문화 사대주의 둘 다 문화를 평가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 게 자문화 중심주의랑 문화 사대주의였다면 그럼 이해의 대상으로 보는 건 뭘까요? 그렇죠.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이렇게 비교 개념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은 도표 문제여서 이렇게 따로 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층 이동 문제네요. 이렇게 계층 이동표 문제가 나오면 부모 자녀가 다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봐야 하는 3x3표 문제인지 혹은 아니면은 그냥 부모 세대랑 자녀 세대 간 전체 인구만 보면 되는 문제인지를 이제 파악을 하고 나서 표를 그리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문제 스캔한 다음에 어떤 표 그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갑국의 세대 간 계층 이동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갑국의 계층은 상중하로 구성되며 A, C는 각각 상중하 중 하나이다. 모든 부모의 자녀는 1명이고 부모 세대의 계층 인구 구성비는 A, B, C가 7대 9대 4라고 합니다. 밑에 막대 그래프도 나와 있습니다. 네, 자녀 세대 전체 인구 대비 세대 간 계층 이동 비율입니다. A는 20, 30, B는 5, 25, C는 10, 10 해서 전체 다 더하면 전체 인구 100이 되는 걸 알 수 있겠군요. 보면은 부모 세대와 같고 높고 낮은 이런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3x3 표 그리고 푼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우선 표부터 그려볼게요. 상, 중, 하 하고 전체는 토탈이니까 T로 표시할게요. 전체 인구 100으로 잡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BC가 뭔지부터 파악을 해봐야겠네요. 밑에 막대 그래프를 보니까 ABC가 나와 있고 부모 세대보다 높고 같고 낮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B 계층에는 부모 세대보다 높은 애들도 있고 같은 애들도 있고 낮은 애들도 있네요. 그래가지고 B가 부모 세대에 비해서 자녀 세대의 상승 하강 이동 다 가능한 계층인 B가 중층이라고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C는 부모 세대보다 높은 애들은 있는데 부모 세대보다 낮은 애들은 없어요. 부모 세대보다 낮아져서 갈 수 없는 계층이 뭐죠? 그렇죠. 상층이니까 C가 상층이고요. A가 하층인 거를 잡아줄 수 있었습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항상 표에도 알파벳을 같이 써주는 습관을 들여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C, B, A 같이 써주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표를 채워봐야겠죠. 부모 세대 계층 구성비가 A 대 B 대 C가 7대 9대 4다. 이제 요거를 전체 100인 걸로 환산을 하면은 5를 곱하면 되겠네요. 상층은 20, 중층은 B 45, 하층은 35 이렇게 되면 부모 세대 채웠고 밑에 막대 그래프로 내려와 봅시다. 전체 인구 대비 세대 간 이동 비율입니다. 부모 세대와 같은 애들부터 볼게요. 하층 대물림 몇 프로죠? 30이죠. 전체 인구 100이었으니까 그대로 하층 대물림 30 적어주면 되고 중층은 20, 상층은 10 이렇게 적었습니다. 표 거의 다 채웠어요. 중층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층에서 부모 세대보다 높은 애들, 낮은 애들 다 5명씩이네요. 그러면은 부모 상, 자녀 중 그리고 부모 하, 자녀 중인 애들이 다 5명씩이니까 여기에 5명, 5명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러면 자녀 세대 중층 전체 인구는 30 여기까지 잡아줄 수 있었고요. 여기서 또 하나 잡을 수 있는 게 여기 세로를 보시면 35가 전체인데 이미 거기에 더해서 35가 됐죠? 그래서 여기 위에 칸은 0명이라고 잡아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도 새로 한번 봐주면 전체 인구 20인데 10, 15 있으니까 맨 아래 칸은 5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진짜 거의 다 왔어요. 상층 먼저 봐볼까요? 상층, 부모 세대보다 높은 애들이 10명이에요. 한마디로 상승 이동해서 상층 간 애들이 10명이어야 되는데 걔네들은 어디 칸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미 여기가 0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여기에 10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자녀 세대 상층 전체 인구 20이고요. 자녀 하층 봅시다. 부모 세대보다 낮은 애들, 한마디로 하강 이동한 애들이 20명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두 개를 더해서 20이 돼야 되는데 이미 5가 적혀 있으니까 나머지 한 칸 빈 칸은 15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 세대 하층 전체 인구는 50. 여기 3개 더해서 100 되고 3개 더해서 100 되는 거 확인하시고 이제 검토까지 끝났으니까 선지 보도록 할게요. 이런 문제 푸실 때는 표를 다 채운 다음에는 대물림된 곳들을 이렇게 표시하고 풀면은 더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선지 볼게요. 하층 부모를 둔 중층 자녀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층 부모를 둔 중층 자녀. 여기 있는데요. 5명 있네요. 1번 틀렸습니다. 2번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한 자녀 수 몇 명이죠? 25명입니다.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는 15명이네요. 2배보다 많다. 아니죠. 2배는 30인데 30보다 25가 작으니까 2배를 넘지는 않습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부모 세대 계층 구조 뭐죠? 다이아몬드입니다. 자녀 세대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입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가 자녀보다 사회통합 실현에 유리합니다. 둘이 바뀌었네요. 3번도 틀렸고요. 4번 자녀 세대 계층 대비 부모 세대와 계층이 일치하는 비율. 대비가 나오면은 그거를 분모에 깔아야 됩니다. 상층은 20분의 10이고요. 중층은 30분의 일치하는 비율 20. 하층은 50분의 일치하는 비율 30. 이렇게 되니까 중층이 가장 높고 상층이 가장 낮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5번 볼게요. 하층에 속한 자녀 중 부모의 계층인 중층인 자녀 수. 부모 중 자녀 하 어디죠? 여기 있네요. 15. 하층에 속한 자녀 중 부모가 하층. 하층은 30명이네요. 2배. 2배가 아니라 2분의 1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라고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나오더라도 겁먹지 말고 누가 이동했고 누가 하강했는지 하나하나 잘 잡고 풀어가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네, 문제지로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 11번 볼게요.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갑을의 관점. 지난 시간에 직업마다 직업 위세 점수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직업 위세 점수란 직업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사회적 선호와 명예의 관점에서 서열화하는 거라고 합니다. 갑 봅시다. 그 이유는 해당 직업이 사회에 대한 기여도와 중요도가 더 높으며 능력 있는 인재를 유인하기 위한 보수 체계가 반영되었다. 직업의 중요도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그런 관점은 기능론입니다. 그래서 갑은 기능론이라고 잡아주시면 되고요. 을 볼게요. 그 이유는 해당 직업이 가진 사회적 기여도와 중요도 차이가 아니며 사회적 희소 자원의 분배 기준이 지배 집단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졌다. 지배 집단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분배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건 갈등론이죠. 그래서 을은 갈등론입니다. 갑을 잡았으니까 선지 내려가 볼게요. 1번 갑의 관점은 개인의 귀속적 요인이 사회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시한다. 귀속적 요인이 뭔가요, 여러분? 귀속적 요인이라는 건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거나 혹은 뭐 사회 구조 속에서 자연스럽게 획득하는 그런 특성인데요. 귀속 지위 같은 거랑 관련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의 관점은 개인의 귀속적 요인이 사회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갈등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갑은 기능론이니까 틀렸어요. 2번 을의 관점은 사회적 희소 자원의 차등 분배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기능이 있다고 본다. 이거는 뭐죠? 기능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갑과 달리 을은 사회적 희소자원의 차등 분배가 개인의 성취 동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차등 분배가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건 기능론이죠. 그래서 둘이 바뀌었네요. 4번. 을의 관점과 달리 갑의 관점은 사회적 희소자원의 분배 기준을 사회 전체가 합의한 것이라고 본다. 이게 정답이네요. 기능론인 갑은 사회적 희소자원이 사회 전체에 합의가 된 기준에 의해서 분배된다고 보는데, 을은 갈등론이니까 사회적 희소자원이 지배집단의 기준에 의해서 분배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을과 달리 갑이 맞습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갑과 을은 모두 사회 불평등 현상을 제거해야 할 현상이라고 5번. 갑의 관점과 을의 관점은 모두 사회 불평등 현상을 제거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본다. 사회 불평등 현상이 제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 뭐죠? 그렇죠. 이거는 갈등론입니다. 제거되어야 한다. 혹은 불가피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 다 갈등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히 불가피하다, 불가피하지 않다, 보편적이다. 이런 것들 잘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이참에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기능론, 갈등론 둘 다 사회 불평등 현상은 보편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능론은 그 불평등 현상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거고, 갈등론은 보편적이긴 하지만 불가피한 게 아니다. 제거되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이거 충분히 앞으로의 모의고사나 수능에도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 내용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편지 내용 쭉 읽으면서 체크하면서 볼게요.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처음 만나 대학 생활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간호란 무엇인지 너와 함께 고민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졸업 후 각자의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며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해. 새내기 간호사로서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종종 너와 나누는 이야기들이 나에게 큰 힘이 되었어. 최근에 만났을 때 대학원에 진학하여 감염관리 전문 간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싶다는 너의 말에 나도 요즘 고민 중이야. 나도 너처럼 전문적 지식을 더 쌓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대학원에 다니며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거든. 그래도 너의 용기를 보며 나도 힘을 얻어. 항상 고마워. 이런 내용입니다. 1번. 갑은 공식적 사회화 기관을 통해 예기사회화를 경험하였다. 여기 정답이네요. 첫 번째. 대학교에서 OT를 했어요. 이게 공식적 사회화 기관을 통한 예기사회화입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2번. 갑과 달리 을은 2차적 사회화 기관에 속해 있다. 아니죠. 갑도 자기의 병원이 있고 을도 자기의 병원이 있어요. 둘 다 각자의 병원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달리가 틀렸습니다. 3번입니다. 미음은 간호사로서 을의 역할 행동에 해당한다. 이 선지가 굉장히 많이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요. 미음을 맥락을 보시면 이제 을도 갑처럼 일하면서 대학원을 병행하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역할 행동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역할 행동이라는 건 내가 실제로 수행한 행동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단지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그런 것에 대해 생각만 할 뿐이지 을이 병행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거나 혹은 병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을의 역할 행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4번. 기억과 달리 리을은 을의 역할 갈등이다. 역할 갈등이 뭐죠? 네, 이제 사회에서 이제 역할과 역할이 충돌해서 발생하는 게 역할 갈등입니다. 근데 이제 리을을 보시면 간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걸 고민 중이다. 이거는 역할 갈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역할이 나타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역할 갈등이 의미 자체가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억도 보면 간호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한다. 이것도 역할과 역할이 충돌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5번 볼게요. 니은과 디귿은 모두 갑의 성취지위이다. 니은은 새내기 간호사로서 우여곡절이 많았던 건 누구죠? 을입니다. 본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우선 을이고요. 디귿 볼게요. 디귿, 감염관리 전문 간호사. 이거를 갑이 이미 취득을 한 게 아니라 이거를 그냥 취득하고 싶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갑의 성취지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의 성취지위가 되려면 이미 그거를 성취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5번도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라고 고를 수 있었겠네요. 이 문제는 다른 선지들이 헷갈리긴 하더라도 1번이 너무 쉽게 이제 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틀리신 분들은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다음 13번 볼게요. 사회 변동의 방향을 바라보는 관점, 뭐 배웠죠? 그렇죠. 순환론이랑 진화론 두 가지 배웠고요. 밑에 제시문 읽고 뭔지 잡고 선지 봅시다. 모든 문명은 자체적인 운영과 조절, 대응 및 생존의 메커니즘을 지니며 문명의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진통은 위기 대응 과정이다. 위기 대응에 실패한 문명은 소멸하고 현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문명이 창출된다. 이후 또 다른 시련에 만나서 문명이 소멸하고 생성되는 것은 역사 발전 원리에 따른 필연적 과정이다. 이거 딱 봐도 순환론인 거를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었네요. 선지 볼게요. 기억. 운명론적 시각에서 사회 변동을 설명한다. 기억 맞습니다. 순환론입니다. 니은. 미래의 사회 변동에 대한 역동적 대응이 어렵다.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 볼게요.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사회를 설명하기 용이하다. 이거는 딱 봐도 발전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진화론입니다. 틀렸고요. 리을. 사회는 미분화된 상태에서 분화된 상태로 변동한다고 본다. 이것도 진화론입니다. 리을 틀렸고 정답은 기억 니은 1번입니다. 다음 14번 볼게요. 일탈이론이네요. ABCD는 뒤르캠, 머튼, 차별교제, 낙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별 채점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밑에 읽어볼게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각 진술을 먼저 읽고 진술에 해당하는 정답이 뭔지를 먼저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2차적 일탈의 발생 과정에 주목한다. 첫 번째 뭐죠? 그렇죠. 이건 낙인입니다. 이 정도는 쉽게 잡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회 규범의 통제력 강화를 일탈의 해결책으로 본다. 통제력이 없어서 일탈이 발생했다. 그래서 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보는 건 그렇죠. 뒤르케메 아노미입니다. 세 번째,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를 일탈의 원인으로 본다. 이건 너무 많이 나오는 선지죠. 이거는 머튼의 아노미입니다. 네, 진술을 다 이제 분석했으니까 오른쪽 응답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항에 대해서는 가별병정 다 다르게 대답을 했어요. ABCD로 답이 갈린 걸 볼 수 있었고요. 이때 1모듬이 2모듬보다 점수가 높아요. 근데 정답이 낙인이죠? 정답을 맞힌 사람이 한 명이기 때문에 1모듬이 1점이고 2모듬이 0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말은 A나 B 중에 낙인이 있다는 거겠죠. 뭐가 낙인일지 모르지만 1모듬에 정답자가 있어야 되니까요. 두 번째 진술 볼게요. 요거는 B가 2개고 A랑 D 이렇게 있네요. 요거는 2모듬이 점수가 더 높습니다. 그 말은 즉슨 2모듬에서 정답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B나 D 중에 하나가 뒤르캠 아노미여야 됩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B가 뒤르캠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B가 뒤르캠 아노미면 1모듬이랑 2모듬은 동점이 돼버려요. 그럼 2모듬이 더 높은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B는 뒤르캠 아노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D가 뒤르캠 아노미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마지막 머튼 볼게요. 이것도 2모듬이 점수가 더 높고요. A, D, D, B라고 했는데 우리 방금 뭐라고 잡았죠? 이게 뒤르캠 아노미죠. 그렇기 때문에 머튼은 2모듬의 정답이 있어야 되니까 B가 머튼인 걸 잡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서 낙인이 A, B 중에 하나인데 B가 머튼이에요. 그럼 A가 낙인이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이제 A, B, C, D 다 잡았습니다. A는 낙인, B는 머튼, C는 여기서 안 나왔으니까 차별교제, D는 뒤르캠 아노미 이렇게 잡을 수 있었네요. A, B, C, D 다 잡았으니까 선지 보겠습니다. A와 달리 B는 일탈자가 부정적 자아를 내면화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일탈자가 부정적 자아를 내면화하는 과정에 주목하는 건 낙인 이론입니다. A와 달리 B가 아니라 B와 달리 A 이렇게 바꿔야겠네요. 1번 틀렸습니다. 2번 B와 달리 D는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본다. 객관적 기준이 없는 거 뭐죠? 낙인입니다. 낙인은 A입니다. 그래서 2번 아예 틀린 선지고요. 3번 C와 달리 A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일탈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여기 빈줄 선지니까 체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인과의 상호작용 이거 두 개인데요. 첫째, 차별교제입니다. 왜냐하면 일탈자와의 접촉을 통해서 이제 일탈 행동을 나도 하게 되는 거니까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일탈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낙인입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낙인을 찍어서 2차적 일탈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일탈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C와 달리 A가 아니라 둘 다이기 때문에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볼게요. D와 달리 C는 차별적 제재를 일탈의 원인으로 본다. 이것도 형광펜 쳐주세요. 차별적 제재라고 하면은 차별교제라는 게 아니라 제재를 차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제재를 하고 누구한테는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낙인 이론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빈출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D와 달리 C는 차별적 제재 아닙니다. 4번 틀렸고요. 5번. 가가 정상 집단과의 교류를 일탈의 대책으로 본다라면 기억에는 C가 들어갈 수 있다. 정상 집단과의 교류를 일탈의 대책으로 보는 건 뭐죠? 이거는 차별교제 이론이죠. 일탈자들이랑 놀지 말고 너네 정상인들이랑 놀아 라고 했으니까 이거 차별교제 이론이고요. 여기 가의 차별교제 이론이 정답인 진술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마지막 문제에서 일무둠이 이겨야 돼요. 차별교제 뭐였죠? 차별교제 이론은 C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무둠엔 C라고 응답한 사람이 없죠. 일무둠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이 C가 돼야 돼요. 그래서 5번 선지에서 기억에는 C가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해서 정답은 5번입니다.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진술 먼저 분석하고 모든 점수랑 응답 비교하면서 보면은 A, B, C, D 크게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번도 도표 문제니까 따로 빼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제도 문제입니다. 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A, C만 존재하고 모두 우리나라와 동일하다. B와 달리 A, C는 금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여기서 뭘 알 수 있죠? A, B, C 있고 우선 B가 그럼 사회 서비스겠네요. 왜냐면 A, C는 금전 지원이라고 했으니까 B가 비금전이어서 B가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A와 달리 C는 선별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선별적 복지 이념 바탕으로 하는 거 보죠? 그렇죠. 공공부조입니다. 그럼 A가 사회보험이 되겠네요. 계속 읽어볼게요. 각국의 모든 사람은 A씨 중 한 가지 이상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두 가지 이상의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는 전체 수혜자의 20%이다. 이런 거 잘 체크해 주시고 A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의 수는 C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의 1.5배이다. 표는 각국의 A 수혜자 비율과 중복 수혜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밑에 표 간단히 보자면 A 수혜자 총 48%이고 A, B 중복이 12%, BC가 4%, AC가 8%이 정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회보험에서 중복수급자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제도가 3개가 나왔으니까 원 3개짜리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완성을 했고 맨 위에 A 사회보험, 여기는 B 서비스, C 공공부조라고 잡아주고 이제 표를 한번 채워볼게요. 우선 여기를 한번 봅시다. A, B 중복 어디가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B, C 중복은 여기 들어가야 돼요. A, C 중복은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한마디로 여기를 다 더한 게 얼마다? 여기에 20이라고 줬었죠. 그리고 A, B, B, C, A, C를 다 줬으니까 여기 가운데 A, B, C를 다 수급받는 이제 비율을 알 수가 있겠네요. 한번 구해봅시다. 가운데 수급받는 A, B, C 다 받는 사람을 X라고 둔다면 우선 A, B 중복 12 더하기 B, C 중복 4 더하기 A, C 중복 8 여기까지 하면 요 가운데 부분이 3번 들어간 거네요. 근데 전체에서는 이제 한 번만 들어가야 되죠. 지금 너무 많이 더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x 해줄게요. 이렇게 한 게 얼마다? 전체 수혜자의 20이라고 했으니까 20이다. 이렇게 하고 계산을 해보면 2x가 4죠? 그러면 x가 2가 됩니다. 그러면은 A, B, C 다 받는 사람 요 가운데가 2가 되고요. 나머지 빈칸 채워볼게요. A, B 중복이 12였으니까 C 말고 A, B만 받는 사람들은 여기 10
BC 중복이 4였으니까 A 말고 BC만 받는 사람들은 2, AC가 8이었으니까 B 말고 AC만 중복하는 사람들은 6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요. A 전체가 48이었죠. 근데 이미 여기에 12, 6 있으니까 A만 받는 사람들은 얼마죠? 그렇죠. 30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A 혜택만 받는 사람 수는 C 혜택만 받는 사람 수의 1.5배이다. A 혜택만 받는 사람 32, C 혜택만 받는 사람이 1.5배래요. 그 말은 C 혜택만 받는 사람은 20명이란 거겠죠. 20의 1.5배가 30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보장제도 받는 사람 전체를 100이라고 적었죠. 그러면 여기 B를 구할 수 있겠네요. 100에서 요거 빼면은 30이네요. 이렇게 표를 다 채웠으니까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제도. 이거 뭐죠? 이거는 C 공공부조입니다. 이거에 혜택 받는 사람 수는 몇 명? 30명입니다. 중요한 게 20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C만 받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냥 받는 사람 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중복까지 다 더해주셔야 됩니다.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는 몇 명? 그렇죠. A니까 48명. 30이 48보다 많다? 아니죠. 틀렸죠. 1번 땡. 2번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는 A니까 48명이고요. 사회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는 사회 서비스는 44명이네요. 같지 않습니다. 2번 틀렸고 3번 사회 서비스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는 몇 명? 30.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공공부조니까 30이네요. 같은 게 맞습니다. 정답 3번이에요. 4번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의 혜택은 모두 받지만 공공부조는 안 받는 사람. 한마디로 A랑 B는 받는데 C는 안 받는 사람들이 몇 명? 여기 10명이라고 되어 있죠. 10명. 공공부조의 혜택만 받는 사람은 20명. 2배가 아니라 2분의 1배네요. 마지막 5번.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는 사람 중 2가지 이상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한마디로 공공부조만 받는 게 아닌 사람들 몇 명이죠? 요거 이렇게 3개 더하면 10이네요. 전체 수혜자 중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의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 수 몇 명이죠? 10 더하기 2 하니까 12입니다. 그래서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네, 다시 문제지로 돌아와서 16번 볼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쓱 보니까 문화 변동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처음부터 찬찬히 쭉 읽으면서 모든 요소들을 다 분석해서 선지 보시면 됩니다. 갑국의 사업가 A가 자국의 음료를 율국과 병국에 가져가서 판매하자 율국에서는 전통 음료보다 이 음료를 즐겨 마시게 되는 등 양국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이거는 가져가서 판매한 거니까 직접 전파고요. A의 성공을 보는 갑국의 사업가 B는 전국의 학자가 자국에서 찾아낸 새로운 요소를 활용해서 이 음료를 개발했다. 아무리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찾은 거긴 하지만 결국 한 나라 안에서 새로운 요소가 만들어진 거니까 요거는 뭘까요? 그렇죠. 발명입니다. 전국의 학자가 우리나라에서 찾았다 라는 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를 병국과 전국에 직접 가져가 판매했다고 합니다. 직접 가져가서 판매했으니까 요거는 직접 전파네요. 이 음료는 병국에서 그 효능이 입소문에 타면서 유명해졌고 결국 기존에 많은 사람이 자주 마시던 이 음료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한마디로 세모 음료 때문에 동그라미 음료가 사라진 거네요. 이건 뭐죠? 문화 동화입니다. 전국에서도 세모 음료는 전통 음료 못지않게 인기를 끌었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병존인 거 잡아줄 수 있었고요. 이후 전국의 한 요리 대결 프로그램에서 전국 요리사 C가 전국 전통 식재료에 이 음료를 결합한 새로운 소스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요소랑 새로 들어온 또 다른 요소를 합해서 만드는 걸 뭐라고 하죠? 그렇죠. 문화융합입니다.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소스를 요리에 두루 활용하였다. 여기까지 분석 잘 해봤고요. 선지 볼게요. 1번 갑국에서는 발견에 의한 문화변동이 나타났다. 발견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번 율국에서는 강제적 문화조변이 나타났다. 강제적 문화조변이라면
자발적이지 않게 강제로 문화를 이식시키는 그런 건데요. 여기 식민지라는 말 때문에 식민지면 강제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식민지긴 했는데 판매했더니 호응을 얻은 것 자체를 강제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도 틀렸습니다. 제시문에서 식민지 주고 선지에서 강제적 문화적 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레파토리니까 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3번 전국에서는 문화 공존과 문화 융합이 나타났다. 전국에서 문화 병존과 문화 융합 나타났네요. 정답 3번입니다. 4번 을국과 병국 모두에서 문화 동화가 나타났다. 여기서 우리가 아까 잡았던 동화는 병국에서 나타난 거예요. 을국에서는 딱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을국 아니고 병국 맞습니다. 4번 틀렸고 5번 을국과 전국 모두에서 간접 전파가 나타났다. 여기서 뭐 매체를 통한 전파 이런 거 나오지 않았으니까 둘 다 틀려서 5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16번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문화 얘기네요. 이것도 17번 다음은 학생의 응답에 대한 교사의 채점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ABC는 주류, 합의, 반문화이다. 우리 앞에서 차별교제 이론에서 나왔던 그런 유형이랑 조금 비슷한 유형이에요. 이것도 질문 먼저 보고 나서 응답 볼게요. B와 달리 A는 한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에 대립하는 문화인가? 이게 맞다면 A가 뭐죠? 그렇죠. A는 반문화입니다. 두 번째 진술. B와 달리 C는 한 사회에서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만 공유하는 문화인가? 이게 맞다면 B가 주류 문화가 돼야겠죠. 그 다음에 응답 결과를 봅시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채점이 3점, 2점, 1점이에요.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이니까 그러면 값은 다 맞은 학생인 거네요. 그러면 값을 다 맞았다고 채점을 해봅시다. 이렇게 되면은 A, B, C를 잡을 수가 있어요. A는 반문화, B는 주류문화, C는 하위문화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친구들도 한번 채점을 해보면은 가의 정답은 아니오여야 되니까 을 틀렸고 병 맞고요. 두 번째 질문에서 갑이 예라고 대답한 게 맞았으니까 을도 맞았고 이때 을이 니은이 뭔지 알 수 없지만 을이 두 개만 맞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에는 예가 들어가야 되고요. 병 하나 맞아야 되는데 이미 첫 번째에서 맞았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다 틀려야 됩니다. 그럼 기억에는 아니오가 들어가야 하겠네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선지 볼게요. 1번 기억은 예, 니은은 아니오이다. 둘이 바뀌었네요. 틀렸고요. A와 달리 B는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구성원들의 유대감 형성에 기여한다. 그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의 유대감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건 세 개 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와 달리 B가 아닙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A와 C 모두 한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A 반문화, C 하위문화. 둘 다 다양성을 높이네요. 3번 정답입니다. 4번 B는 A와 C의 총합으로 구성된다. 이거 빈줄선지고요. 헛소리입니다. 틀렸습니다. 5번 가에는 모든 A는 C에 해당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모든 A는 C에 해당하는가. 이게 맞는 말인가요? 맞죠. 왜냐면 반문화는 하위문화의 한 종류니까요. 근데 이게 가에 들어갈 수 있나 봅시다. 가에 만약에 들어가면은 갑이 아니오라고 대답한 게 맞아야 돼요. 그 말은 가에는 틀린 말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왜냐면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18번 볼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번 쭉 읽어본 다음에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통해 각국에 온 을국 국민 A는 직장에서 홀로 이주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번번이 제외되었다. 이주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았네요. 이에 직장 앞에서 홀로 이주 여성 차별 철폐 시위를 했습니다. 1인 시위입니다. 직장 동료들의 무관심으로 시위가 좌절되었다. 한편 각국 국민 B는 공장에서 산업재해로 장애를 얻은 뒤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같은 시기 병국에서 각국으로 온 이주 노동자 C는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각국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배제를 겪었다. 이에 산업 현장 고충 상담소에서 만난 B와 C는 산업 현장의 문제와 사회적 편견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함께 시민단체를 조직하였다. 이후 해당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산업 현장 차별철폐 시위를 꾸준히 전개하고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네, 쭉 읽어봤고요.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달리 B는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차별받았다. A는 왜 차별받았죠? 이주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았습니다. B는 왜 차별받았죠? B는 산업재해로 장애를 얻었죠? B가 장애를 얻은 건 후천적으로 얻은 겁니다. 그래서 선천적 요인이 아니에요. 1번 틀렸고요. 2번 볼게요. B와 달리 C는 권력의 열쇠로 의해서 차별받았다. 권력의 열쇠,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권력의 열쇠라는 건 사회적 소수자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와 C 둘 다 차별받았죠? 사회적 소수자니까. 그래서 둘 다 권력의 열쇠에 의해서 차별받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2번 달리가 아니고 3번 볼게요. C와 달리 A는 적극적 우대 조치로 인해 역차별을 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 적극적 우대 조치로 인해 역차별은 누가 받아요? 그렇죠. 얘는 주류 집단이 받아요. 근데 A랑 C 둘 다 소수자 집단이죠.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4번 기억과 달리 니은은 특정 집단을 통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회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 우선 기억 볼게요. 기억은 이제 여자 혼자서 1인 시위한 거네요. 우선 기억은 사회운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우리 사회운동의 특징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회운동은 집단적으로, 자발적으로,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1인 시위는 집단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사회운동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니은 볼게요. 산업현장 차별철폐 시위. 이걸 보면은 시민단체를 조직해서 했고요. 여러 명이서 한 거고 누가 강제했다 이런 게 없으니까 자발적으로 한 거라고 알 수 있고요.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지속성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사회운동이 맞아요.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볼게요. 니은과 달리 기억은 체계적인 조직을 바탕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회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 이게 맞네요. 왜냐하면 기억은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한 게 아니니까 사회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다음 19번으로 넘어갈게요. 모의고사에서 하나씩 이제 나오는 유형이죠. 사회 조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서 모든 조직이나 기관에 다 표시를 한 다음에 선지를 보셔야 됩니다. 봅시다. 행사의 진행을 맡은 A대학교 재학생입니다. 재학생과 졸업생이 만나는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우선 졸업생 대표님들의 한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은 이제 응답하는 애들이 대학교 재학생인지 아닌지도 봐주셔야 됩니다. 여기선 졸업생이니까 재학생은 아니네요. 값 볼게요. 저는 땡땡 제약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같은 땡땡 약사협회 회원인 을과 함께 행사 진행에 필요한 물품을 후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을 볼게요. 저는 시민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동네 조기축구회에서 행사 장소를 평소에 이용하고 있어 회원들과 함께 안전하고 질서 있는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병, 이 행사를 통해 재학 시절 교내 독서 소모임에 함께 참여했던 갑과 다시 만나 기쁩니다. 현재 건설회사에서 사내 노동조합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선지 볼게요. 기억, 갑과 병은 같은 비공식 조직에 속해 있다. 여기 비공식 조직이 하나 나오긴 했어요. 교내 독서 소모임. 근데 속해 있는 게 맞나요? 아니에요. 재학 시절에 같이 속했던 거니까 지금은 졸업생이니까 틀렸습니다. 기억 틀렸고요. 니은, 갑이 속한 공식 조직의 개수 몇 개죠? 세어볼게요. 하나, 두 개네요. 다음, 을이 속한 이익사회의 개수도 한번 볼게요. 약사협회에 을이랑 같이 속해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 있네요. 그래서 을이 속한 이익사회 개수가 더 많습니다. 니은 맞습니다. 디귿, 자료에 적혀있는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와 공식 조직의 개수가 같다. 자사체부터 세볼게요. 초록색으로 세봅시다. 약사협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개 있네요. 공식 조직의 개수는 핑크색으로 세봅시다. 땡땡 대학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있네요.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렸고요. 정답은 니은입니다. 사회 조직 집단 문제치고 그렇게 헷갈리고 복잡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마지막 2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20번도 도표니까 이렇게 따로 뺏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분호 문제입니다. 쭉 볼게요.
표는 갑국과 열국의 T년 총부양비와 유소년 부양비,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의 인구 구조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T에서 T 플러스 50 될 때 전체 인구는 갑국은 3배 되고 열국은 변화가 없어서 T 플러스 50의 갑국과 열국이 같다. 세대 간 갈등 정도와 노동력 부족 정도는 아래의 조건으로 판단한다. 세대 간 갈등 정도는 노령화 지수와 정의 관계에 있다. 한마디로 노령화 지수가 높아지면 세대 간 갈등이 높아진다는 거고, 노동력 부족 정도는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의 비율과 부의 관계에 있다. 이 말은 전체 인구에서 부양 인구가 많아질수록 노동력 부족 정도가 낮아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유부도 나왔으니까 표부터 만들어 볼게요. 갑, 을, 갑, 을. 여기 T년, T 플러스 50년, 유, 부, 노, 합. 이렇게 하면 표가 완성되었습니다. 우선 T년 갑국부터 볼게요. 갑국에서 총부양비가 100이라고 합니다. 조금 쉽게 줬어요. 총부양비가 100이라는 거는 분모랑 분자가 같다는 거예요. 총부양비의 분모가 뭐죠? 부양인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인구랑 유소년 더하기 노년이랑 같다. 한마디로 부양인구가 전체의 반을 차지한다라는 겁니다. 갑국 전체 인구를 100이라고 잡는다면 갑국 부양인구는 50이 되겠네요. 그리고 유소년 부양비가 40이라고 했으니까 부양인구 50일 때는 유소년 인구 20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 푸실 때 여기 아래식 활용해서 하나하나 다 계산해서 푸는 것보다는 분수로 환산해서 푸는 게 훨씬 빠릅니다. 예를 들어서 40이죠. 유소년 부양비가 40이라는 거는 여기 100이 곱해져 있는 거를 밑으로 나눠서 10분의 4라고 생각해 주시는 겁니다. 10분의 4라고 생각하는 게 50일 때 유소년 인구 얼마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x가 쉽게 20이라고 나올 수가 있죠. 계속 볼게요. 이렇게 하면 노년 인구는 30명이 됩니다. T년 갑국 인구 다 잡았어요. T년 대비 T 플러스 50에 갑국 인구가 3배가 됐대요. 그러면은 여기는 300이라고 써줘야겠고요. 을국은 변화가 없었는데 T 플러스 50에 갑을이 같대요. 그럼 을국은 그대로 300이네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T년의 을국 총부양비가 150입니다. 150을 밑에 분수 100을 깔면은 2분의 3이 되겠네요. 을국 전체 300명 중에 전체 인구 비율은 2 더하기 3이죠. 그 중에 부양인구는 2죠. 그렇기 때문에 300 곱하기 5분의 2 하면은 120입니다. T년의 을국 부양인구 120까지 잡았고요. 유소년 부양비 25라고 했으니까 25는 분모에 100 깔면 4분의 1이죠. 여기서 4분의 1이 돼야 되니까 유소년 인구는 30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노년 인구는 150이겠네요. 여기까지 잘 잡았고 이제 변화된 걸 봅시다. T 플러스 50년에 갑국 총부양비 불변이에요. 총부양비 그대로 100이라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전체 인구의 반이 부양인구예요. T 플러스 50년에 갑국 300명이 전체니까 300의 반인 150명이 부양인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갑국 유소년 부양비는 증가했어요. 얼마가 됐는지 모르지만 증가해야 됩니다. 원래 40이었다가 증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40으로 잡아보면은 유소년 부양비가 같다고 가정하면 부양인구가 3배 될 때 유소년 인구도 3배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T 플러스 50의 갑국 유소년은 우선 60이라고 잡아둘게요. 근데 유소년 부양비가 40이 아니라 증가했대요. 증가하려면은 분모가 작아지거나 분자가 커져야 돼요. 그런데 분모는 고정되어 있어요. 분모가 고정되어 있을 때 분수가 커지려면 분자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T 플러스 50의 갑국 유소년 인구가 정확히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60보다는 좀 커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T 플러스 50년에 갑국 노년 인구는 전체 인구가 300이니까 9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범위를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T 플러스 50의 을국도 한번 봐볼게요. 여기는 총부양비가 증가했고 유소년 부양비는 불변이에요. 이거 보자마자 약간 뭐지 싶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총부양비가 갑국처럼 이제 불변이었으면은 그대로 부양인구 반 잡고 풀면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니까요. 여기선 총부양비에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총부양비가 뭐죠? 유소년 부양비 더하기 노년 부양비입니다. 이때 유소년 부양비가 불변인데 총부양비가 증가했어요. 그러려면 노년 부양비는 어떻게 돼야 되죠? 노년 부양비는
증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2개 더했을 때 증가하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을국은 뭔지 알 수 없지만 T년 걸 그대로 가져와 보자면 30, 120, 150에서 총부양비가 증가해야 되니까 분모인 부양인구가 더 적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선 분모가 120보다 작아야 되고요. 유소년 인구는 불변이니까 30보다 똑같이 작아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노년 인구는 노년 부양비가 증가했으니까 150보다 좀 커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표 완성해 주실 수 있고요. 요거는 표가 모든 칸이 다 채워지는 문제가 아니었어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게 뭐지 싶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숫자를 잡을 수가 없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당황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한 칸씩 채워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선지 와보도록 할게요. 각국의 노령화 지수는 대략 60분의 90이니까 2분의 3인데 이때 분모는 60보다 크고 분자는 90보다 좀 작으니까 2분의 3보다 얼마일지 모르지만 더 작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150보다 크다 했으니까 틀렸죠. 1번 틀렸고요. 제가 방금 말한 게 2분의 3이 150이랑 같은 거 왠지 아시나요? 150 밑에 분모에 100을 까면 그게 2분의 3이 됩니다. 1번 그래서 틀렸고 2번 볼게요. T 플러스 50년의 을국 노년 부양비는 125보다 클 것이다. T 플러스 50년의 을국 노년 부양비는 6이네요. 12분의 15니까 약분하면 4분의 5예요. 요거는 125죠. 근데 보시면 부양인구는 120보다 작고요. 노년인구는 더 커요. 한마디로 4분의 5보다 분자가 더 크고 분모는 더 작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5보다 클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2번 정답이고요. 3번 볼게요. T 플러스 50년 각국의 부양인구는 몇 명이죠? 150명입니다. T 플러스 50년 을국 유소년 인구의 5배이다. 을국 유소년 인구는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지만 30보다 작았어요. 5배 아닙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의 세대 간 갈등 정도는 각국과 을국 모두 낮아질 것이다. 각국부터 볼게요. 세대 간 갈등 정도는 노령화 지수 봐야 됩니다. 각국은 2분의 3에서 2분의 3보다 조금 작아졌어요. 각국은 낮아지는 게 맞네요. 다음 을국 볼게요. 을국은 T년의 노령화 지수 5죠. 5에서 5보다 조금 더 커졌어요. 왜냐면 분모는 작아지고 분자가 커졌으니까요. 한마디로 갑은 맞는데 을이 틀려가지고 4번도 틀렸습니다. 5번 T 플러스 50년의 노동력 부족 정도는 각국은 변함이 없고 각국부터 볼게요. 노동력 부족 정도는 전체 인구에서 부양인구 비율이라고 했는데 T년에 2분의 1이었다가 T 플러스 50년에 똑같이 300분의 150이니까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변함이 없는 게 맞습니다. 을국은 낮아질 것이다. 을국 볼게요. 을국은 300분의 120이었는데 T 플러스 50년에는 300분의 120보다 좀 더 작아야 돼요. 그러면은 전체에서 부양인구 비율이 낮아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 부족 정도는 높아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갑국은 맞는데 을국 때문에 5번도 틀렸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오늘 7월 모의고사 사회문화 문제풀이 한번 진행해봤고요. 실제 시험에서 맞은 문제더라도 채점하고 오답하면서 제가 방금 풀이한 것처럼 모든 선지를 다 분석하고 헷갈리는 게 없을 때까지 고민해보고 외우고 체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공부하다가 모르시는 게 있으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사탐의 지배제로 만들어드릴 사탐의 여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